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6월 30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 선물은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기술주 뭐 0.3%. 이제 이거는 내일 아침에 좀 상황을 보면 되겠죠. 미증시가 최근에 일단 3% 밀었는데, 어제 3% 밀어놓고 여기서 음봉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일도 오늘 뭐 밤중에 뭐 어떤 핑계를 갖다 대고 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핑계를 대고서 밀다면은 그 핑계거리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건가? 지금 일단 그 지수 소비자 PC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요게 이제 30일 발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것들을 좀 어필을 하면서 미나 뭔가 진짜 좀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수를 미는 건지. 차트 관점에서는 여기서 한번 더 밀면은, 저는 최근 계속 말씀드렸던 거랑 스탠스는 똑같거든요. 기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음봉 만들어 주면은 뭐 우리나라 또 내일 아침에 개파락을 하겠죠. 네, 요거는 뭐 내일 아침에 보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자, 테마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옴시티 뭐 정도 좀 추가해서 눈 관심 정도 두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근데 대금이 좀 많이 쌓이고 뭐 그래야지 그 다음 추가적인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나와 있는 뉴스들만으로는 좀 테마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이제 그 부분은 내일 좀 보고, 오늘 시장도 그렇고 요번 주 계속 지수 좀 돌려주면서 나쁘지 않은 상황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 밀면은 좀 밑꼬리 달고, 오늘도 아침에 개파락하고 밀더니 그 와중에 요 앞에 있던 750선 요 구간은 또 지켜줬어요. 아침에 쌍바닥 만들면서. 그러면서 밑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밀리면은 어느 정도 복구해 주려는 힘은 있어요. 밑바닥 대비해서 계속 1% 정도씩은 땡겨 올리죠.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밀려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더 매매하기는 편한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직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뭔가 좀 상승에 대한 낙폭 과하게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심 같은 거죠. 반발력은 좀 남아있구나 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계속 잘 보시면서, 이런 곳에서 크게 음봉 한 번, 두 번 나오면은 저는 그런 거는 계속 좀 기회로 볼 수 있지 않나. 대신 절대 전제 조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 오늘 좀 안 좋았어요. 1298원인데 1300원 지금 이제 돌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지금 상황이면 할 수도 있어요. 미국 내일 좀 안 좋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1300원을 넘더라도 이 우리나라 지수 5% 밀었던 날, 이날 4%, 이날은 환율이 1300원이 진짜 근 10년 막 이렇게 해서 엄청 오랜 기간 만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던 시즌입니다. 처음 돌파를 했던 날이고, 이미 돌파를 한번 했던 그 환율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1300 넘는다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밀면 한 2%대 3%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막 4, 5%, 와 이거 진짜 지수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은 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가 됐든 환율 1300 넘는 거는 좋진 않다. 넘어가면은 최소한 하루 이틀 안에 좀 다시 끌고 내려오나, 그런 부분들 꼭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연준 요런 얘기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준금리 이거는 혹시라도 뒤에 좀 인상 목표치를 좀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좀 보시고, 내부 문건에서 일단 4에서 7%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목표치를 상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하면은 좋진 않다. 그리고 7월 FOMC는 28일에 있습니다. 최소 0.75 자이언트 스텝 예상을 하고 있고, 러시아 종전 언제 나와? 진짜 언제까지 전쟁할 거야? 언제까지 침공할 거야? 좀 쉬어라 이제. 그만하자. 계속 세계적으로 갖다 지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제 포지션을 좀 잡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좀 무력 시위 같은 느낌. 그런데 일단은 종전이 좀 나오면은 뭐라도 좀 지수에 대해서 살짝 긍정적인 호재로라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속 보시되, 연말까지는 절대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 연말 플러스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방 압력은 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존재를 할 거라고 거시적인 시황으로 갖다 봐뒀으면은, 지금 일단 단기 시황이랑 거시적으로 좀 중장기 시황이랑은 달라요.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돌려주는 걸 생각을 하는 건데, 하방 압력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 확보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또 밀리는 자리 기다렸다가 또 매수, 남들 비명 지를 때, 이게 정말 주식이 엄밀히 말하면 남의 다른 사람들 피와 눈물, 이게 결국 내 돈이 되는 거거든요.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게 좀 뭐 잔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결국 주식을 한다라는,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온 거, 주식시장을 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표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 부분 좀 꼭 기억하시고, 시장 지수 안 좋을 때, 그리고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무난하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이런 감각 좀 많이 다 느끼셨을 텐데, 당일 주도주 매매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 당일 주도주 매매가 쉽지가 않아요. 왜? 시장 그래도 막 지수 나쁘지 않은데 왜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똑같습니다. 시장이 애매모호하게 좀 상승하고 좀 낙폭 과한 곳에서 돌리다 보니까 너도나도 오르는 모습. 그래서 뚜렷하게 주도 테마가 안 보여요. 뚜렷한 주도 테마는 안 보여요. 오늘도 사실 야 이거 주도 테마였지 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좀 없거든요. 개별주에서 뭐 상한가 나오고 막 이런 거, 상한가는 많이 나와요. 뭐 오늘도 한 4-5 종목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개별로 보면은 상한가 막 이것저것 좀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시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들 수 있는데, 정작 당일 주도주 매매를 주축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 이게 뭔가 좀 주도 테마가 일단 새로운 재료거리가 없다 보니까, 원래 돌던 애들이 계속 돌고 있죠. 그것도 문제일 거예요. 지금 뭐 다 있던 테마, 원전, 재건, 뭐 태양광, 그 다음 뭐 이제 신규 상장에서 뭐 개별주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새로운 애가 없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안 했으니까 없겠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너도나도 오르고, 지금 결국에는 개별주 장세예요. 주도주 매매할 때 가장 편한 시장 장세는 주도 테마가 뚜렷하게 보이는 장세입니다. 그날 이거 주도 테마야. 돈 여기 쏠려. 이거 이슈도 있고 꽤 강하네. 그리고 그 주도 테마가 좀 새로 등장했을 때 힘이 더 탄력 있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일단은 다 돌던 애들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거 독일 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 이걸로 갖다가 바로 현대차랑 기아차 막 5% 6%씩 밀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기업은행이네 1%길래. 그래서 요런 거는 뉴스 보시면은 항상 뭐 우량주 매매를 저희가 하진 않는데, 그래도 지수에 대해서 좀 악영향으로, 왜? 우량주들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엮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에도 현대랑 기아가 밀리면은 부품 세력주들도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석탄 이슈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뭐 디테일한 부분은 다 거기에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석탄으로 다시 커버 중이고, 러시아 유럽행 가스 혹시라도 뒤에 완전 차단 나오는지, 그리고 뭐 러시아 가스 공급 심각한 차질 가능성, 뭐가 됐든 러시아가 지금 무기로 쥐고 흔들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한 가을 한 10월 11월에 또 이런 거 부각 뉴스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겨울 다가오는데 유럽 지금 난리 났다. 가스 부족하다. 겨울 나기 위한 천연가스 부족.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뭐 석탄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미국 LNG선 통해 가지고 와야 되니까 LNG 관련주들, LPG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석탄은 뭐 GS 글로벌 하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제스 글로벌이 요거 하나 정도? 일단 갭 뜬 자리에서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21선 뭐 주변에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건지 석탄 이슈는 일단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뒤에 광복절 다가오면은 좀 반짝하지 않을까. 이하공영 관련주 여기서 원숭이 두 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있던 뉴스들이어가지고 지금 원숭이 두 창 한번 차트만 볼까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일단 요 구간 21선에서 좀 버티기는 하네요. 여기서 한번 지지하는 척 하더니 한번 탁 깨면은 그런 건 차트로는 정말 좋거든요. 12,000원, 11,000원. 원숭이 두 창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세계적으로 갖다 뭐 확진자가 뭐 1만 명 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각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1만 명 넘어가거나 하면은 그런 이슈를 끌고 와서, 혹은 국내 감염자 발생하던가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 테마라는 그 성질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테마의 그 재료에 본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블랙 테마이긴 해요. 그리고 식량 이슈. 오늘도 뭐 삐쭉했는데 지수 밀리거나 아니면 지수 안 밀려도 이런 건 7, 8월 올해 내내 식량 이야기는 원전처럼 좀 나오지 않을까. 식량 7, 8월 밀비축량 부족하다. 요거 동날 수 있는 부분 10주치 남았었다고 했죠. 6월 초에. 그래서 요거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발 곡물 제한, 전 세계 식량, 비료 수출 제한, 뭐 비 그친 뒤에 폭염, 이런 것들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계 식량 난의 핵심은 결국 이상기후부터 해가지고 가뭄, 즉 공급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공급 자체. 얘네들이 특별하게 자신들이 이제 뭐 전쟁으로 갔다가 막 소모되고 그다음에 수출 못하고, 이건 부각을 시킨 부분이긴 한데 가장 본질로 돌아가면 애초에 공급량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쟁도 그 공급에 대해서 문제이기는 하죠. 전쟁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식량 이슈는 이런 식으로 갖다 오늘도 그렇고, 지수 밀리거나 지수 밀리면 해지 역할도 하고, 지수 안 밀리더라도 부족 이슈로 갖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고려산업, 신송홀딩스, 뭐 현대사료는 좀 계속 눈은 가거든요. 얘가 그냥 죽을까? 정말 강했던 종목이어가지고, 물론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솔직하게 조심은 해야 돼요. 조심은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 밀리다가 반등 날 땐 또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사료주부터 해가지고 뭐 샘표도 있고, 오늘 뭐 얘네들도부터 해가지고 뭐 한탁, 사주, 동아운 이런 건 밀. 그래서 식량주들은 좀 카테고리별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삼성전자 내일 차세대 공정기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으로 하는 3나노 반도체 양산 도입, 이거 내일 발표를 할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좀 찌라시성이긴 한데 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삼성 측도 그렇고 해서 발표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일단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일정이 있는 건 아닌데 좀 발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3S랑 가온칩스 저 부분에 대해서, 3S는 특히 요 전고점 장기평이랑 이런 거 좀 지지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일봉을 크게 봤을 땐 좋은 자리는 아닌데 좀 짧게 봤을 때는 이런 거 지지해주고, 갭 뜨고서 뭐 시세 줬다가 밀렸는데 지지해주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내일 좀 반짝하나.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후보 지위 이건 필요 없고, 마셜 플랜 뭐 특별하게 얘기는 안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러시아 뭐 보복 관세 부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요거는 신재생 에너지 원전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올해 38조 원 지원 합의 G7 이거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재건주들이 좀 움직인 게, 정부 다음 달 초에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좀 참석할 거다. 인도적 지원 논의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은 전쟁난 국가에는 사실 뭐 약품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결국에 이게 가장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재건이지 않나 싶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참석이다 보니까. 그래서 재건은 건설, 왜? 다 때려 부쉈으니까. 전쟁으로 다 때려 부쉈기 때문에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저
재건이기도 하죠. 건물 짓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 초라고 하니까 지금 거의 이번 달 거의 끝났거든요. 재건주들 삼부토건이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한번 찍고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이 지금 장기평 요거를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부토건, 현대에버다임, 서암기계공업 그 외에 혹시라도 얘네는 좀 대장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해인, 도화엔지니어링, 데모 등등 다 눈에는 둬야 되지 않나. 일단 오늘 시간에는 삼부랑 서암기계 순으로 움직였네요.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 7월주 게임 업계. 근데 이거는 게임 매출이라던가 코인 시세 상승하는 게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CIS 이번 달 말 내일이에요. 예비 입찰.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좀 CIS랑 일진 시리즈는 저 매각 이슈 좀 부각되나. 근데 저는 얘네 이제 시총이 좀 등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매매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요거 내일 매각 일정 있다 보니까 LG나 뭐 삼성 요런 이슈 나왔었죠. 요런 거 일진 머티리얼즈처럼. 그래서 대기업 혹시라도 좀 내용의 영나 그런 부분은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로봇 관련해서 8월 잼스 출시 삼성 뭐 계속 힘 주고 있고, 로봇 이슈들은 워낙 다 아시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슈링 로봇이랑 로보 얘네는 스탠스 똑같아요. 차트가 좀 여기서 옆으로 기던가, 저는 이 저점 깨면은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슈림도 그렇고 얘도 3,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안 깰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옆으로 횡보하는지 그 기간 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오늘 한번, 네옴시티는 좀 테마성으로 만들기에는 좋은 내용은 오늘은 아니거든요. 이게 좀 기간 같은 게 붕 떠요. 붕 뜨고 작년부터 일단 얘기부터 해서 수주 실제로 좀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현대건설 뭐 7월 31일에 재공시 하겠다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업무 협약상 비밀 유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건설부터 해가지고 좀 대금 많이 쌓이나, 등치 큰 애들도 좀 있습니다. 요거는 대금 좀 많이 쌓이는지,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특이점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그 네옴시티가 시장에 테마가 없어가지고 막 주요 테마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수소, UAM, 스마트시티 이런 거 순환매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영상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거는 참고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원전 지금 시간에 좀 움직였었는데, 원전 이슈 워낙 많죠. EU 원전 그린 에너지 제외 결의안, 이거 7월 초, 요것도 다음 주 중이에요. 요것 좀 잘 생각을 해두시고, 제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 뭐가 됐든 제외 결의안, 즉 그린 에너지에서 원전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좋지는 않겠죠. 대신에 이제 통과하는지 그 부분, 만약에 이게 제외가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에 조금 단기적으로 좀 호재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물론 이제 임팩트가 엄청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라 혹시라도 제외 안 되면은 에이 그럼 그렇지 역시 원전이다 하면서 원전은 계속 좀 뒤에 매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때문에 저는 원전 밀리면은 좋게 봅니다. 8월 그린 텍소노미 추가 여부도 있고, 현재 정권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엄청 계속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 세일즈까지 보낼 정도로 엄청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통상자원부 장관, 이렇게 체코, 폴란드, 오늘 이창양 장관, 체코 산업부 장관 및 상원 의장 만났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좀 어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도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이것도 내용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신규 원전 건설에 우리나라 기업 좀 참여, 희망, 어필을 하는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새벽 중에 이게 네덜란드랑 폴란드도 있죠. 폴란드도 원전 플러스 방산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또 한국, 체코 양자회담이에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저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시간에서 좀 움직였죠. 그리고 대장이 슬쩍 바뀌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그래도 내일 원전 뉴스들 새벽 중이든 뭐 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붙는지 그런 것도 보시면서, 일단 뭐 갭 뜨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갭 뜨는 거는 좀 실력 되시는 분들이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기술,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요 순으로 갖다 지금 시세를 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시세 줬던 뭐 G2파워, 우진, 한신기계 요런 애들 말고서 밑에 좀 쉬고 있던 애들이 불쑥 갑자기 올라온 건 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또 대장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원전 주들은 좀 전체적으로 한눈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BHI만 해도 엊그제 29% 이렇게 갔다가 오늘 시간에 보세요. 0.67%죠. 반응이 없어요. 대장이 바로 바뀐 건데, 나는 이런 부분들 원전 혹시라도 내일 뭐 뉴스 좀 지속적으로 붙으면서 내일 시세 좀 많이 주고 또 밀리면은 내일 장 마감하고 뭐 체코 언급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원전은 지금 시세를 좀 준 애들이 있어요. 자리 꽤 주긴 좋습니다. 그런 거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즉 좀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이제 장마감에 뭐 버핏소유 미국 에너지 기업 소형 원자력 모듈 사업에도 도전장을 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소카랑 마켓컬리, 그다음에 오늘 그 누구야 토스도 IPO 관련해서 IPO가 나온 건 아닌데 뭐 이제 금액 투자 받았다 그 뉴스로 갖다 얘네들이 움직였죠. 한국전자 인증 얘네들 근데 좀 종목들이 질이 안 좋네요. 예전부터 윗꼬리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너무 불쑥불쑥 쏟다 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안전해 보이는 얘는 좀 올랐는데 또 밀리면 좋지 않을까. 마켓컬리, KC피드, 그 다음에 야놀자, 스마트 스터디 이런 거 3분기 얘기는 있었거든요. SBI랑 삼성 출판사. 실질적으로 좀 그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카는 올해 연내 계속 상장을 엄청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모습입니다. 롯데렌탈, 스톤브릿지, 캠시스 등등. 캠시스는 이번에 카메라도 엮여있죠. 그리고 폐배터리 이슈는 아니고 성일하이텍 상장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오늘 3,500조 크기 해상풍력 시장 열린다. 요걸로 이제 CS 베어링이랑 태웅, 그리고서 그 동국 SNC 이런 식으로 좀 순환을 했는데, EU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입법화 예정이라는 건 뭐죠? 이 뒤에 입법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일단 엄청 잘 나갑니다. 요즘 두산에너빌리티가 얘가 풍력도 있고 원전도 있는데, 두산중공업이죠. 이름 바꾼 거 에너지로 아예 밀어붙이겠다.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 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삼성 아리배 이거 다음 달 이재용 부회장 그 미국 방문이 있는데, 거기서 인수합병 아니면은 아리백 둘 중에 하나는 좀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 언제 하나, 그리고 뭐 9월 달에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계속 유럽 쪽 EU 국가 측 천연가스로 해가지고 압박을 한 것도 있고, 결국 세계적으로 제로탄소, 저탄소, 지구를 지키자 이런 흐름들 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일단 대표격인 회사들이 좀 너무 튼튼해요. OCI랑 하나솔루션에다가 저 풍력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해서 아이고 100개네.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요 세력주는 SDN, S에너지,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CS 베어링, 유니슨, 동국 SNC, 오늘 태용 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묶어보시면 되지 않나. 그래서 수소랑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도 그 안에서 결은 다릅니다. 그래도 다 같이 묶어볼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네옴시티는 여기다 그냥 키워드를 일단 넣어놔야 될 것 같고, 메타버스는 차트 자리는 좋다. 하지만 호흡이 좀 길게 걸릴 것 같다. 선익 시스템은 7월 3분기쯤에 그 LG 디스플레이, 요거 3분기 LG 디스플레이 뭐 OLED 미래 달린 증착 장비 개발 요거 관련해서 뭐 어필 3분기쯤 뭐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메타버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차트만 봤을 때는 손실 보기 쉽지는 않은데 대신에 좀 호흡이 길게 걸릴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이 안 밀려요 얘가. 근데 좀 늘어지는 건 좋진 않은데 일단 수급 이탈이 없어가지고 요거 뭐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건지, 물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외국인 그냥 매도 막 쏟아낼 때도 있거든요. 지수 영향 받아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옆으로 기기는 합니다. 얘가 일단 정해진 그런 재료 승인 보류이다 보니까 이 뒤에 딜레이 시켜서 연기되고 그래서 뭔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 수급을 좀 보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전기차, 뭐 TF 발종, 오늘 카메라는 퓨런티어가 엮었죠. 퓨런티어, 그 다음 캠시스,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카메라 관련주로 캠시스, 뭐 옵트론텍, 이제 테슬라 트럭은 내년 뭐 양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카메라 애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얘네가 뭔가 좀 뚜렷한 뉴스는 아니에요. 국내 최초 뭐 라이다 장비, 그냥 이거 부각을 시킨 거고, 있던 거 850조 자율주행 국가 전략 사업 육성, 이게 좀 뚜렷하지가 않다 보니까 막판에 강하긴 했거든요. 강하긴 했는데 이거는 일단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냥 관심만 두면 되지 않을까. 뭐 주축으로 좀 매매할 만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붙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이슈들은 좀 고만고만한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도 포지션은 똑같아요. 지금 새로운 테마가 등장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게 영상 또 봤던 내용 계속 보는 그런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즉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 인간 왜 또 똑같은 말 계속하지? 근데 시장이 지금 새로운 테마가 좀 없다 보니까 그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저도 새로운 테마 그냥 싱싱 돌면은 그 테마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게 좀 뒤에 더 볼만한 테마인지 그런 거 구분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매매할 때. 이제 그게 조금 시장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전, 뭐 재건, 요거는 키워드상 요번 주는 좀 계속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수급주들 순환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좀 밀리면은 식량, 이제 방산 섹터, 한국항공우주랑 폴란드 관련해서 현대 로템, K2랑 항공기죠. 요거 플러스 오늘 뭐 이제 좀 네옴시티, 그 다음에 내일 삼성 뭐 반도체, 이런 거 정도 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던 애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지수 요런 거 수급주들은 수급 이탈하는지, 왜? 지수에 영향 미치니까. 그리고 꼭 환율, 지수, 미국 선물, 요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냥 당일 주도주 매매 뭐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전체적으로 뿌리고서 손절 칠 거 치고 수익 낼 거 내고, 그런 식의 매매가 좀 더 편할 거예요. 난이도 측면에서는. 그런 거 꼭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